안녕하세요. 행동하는 사의 임닥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미디어 데모스 류필입니다.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이메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아, 네. 이메일로도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댓글로 남기면 뭔가 좀 네. 남들도 보니까 네. 약간 차이하신 느낌이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당뇨입니다. 저희 네. 요새 당뇨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. 네. 자, 질문 먼저 읽어드릴게요. 네. 네, 저는 당뇨병 전 단계인데요. 간식으로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? 그리고 과일 대신 과일 성분이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를 복용하면 좋다던데 괜찮을까요? 네, 이게 또 먹는 것과 관련된 그렇죠. 질문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일단 뭐 과일 얘기도 있고 영양제 얘기도 있어서 어느 네. 것부터 뭐 답변 그러니까 일단은 과일을 섭취해도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.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건 음. 없어요. 당뇨병 환자도 당연히 과일 드셔야죠. 네. 예, 근데 과일을 드실 때 이제 그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열대 과일보다는 온대 과일. 그건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. 네, 네. 그래서 그리고 주스 형태보다는 예, 이렇게 통으로 아, 네. 네,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, 그다음에 세 번째 그건 비중이겠죠.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런 과일 자체가 흡수가 잘 되는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좋지 않겠죠. 하지만 과일 자체를 피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. 네.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이제 당뇨 환자인 경우에 먹는 것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가혈당 측정을 잘 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자기가 혈당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 결과의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, 만약 평소에 다르게 과일을 몇 개 먹었더니 혈당 조절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또 그 먹는 과일량을 좀 줄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질문을 보면 과일에 그 이제 미네랄과 이제 비타민 성분들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과일을 안 먹고 그거를 이제 대신 영양제로 먹는 게 더 좋은 거냐. 이런 과일로 질문. 섭취할 수 있는 어떤 비타민이나 네. 영양, 네. 이제 뭐 약 형태로. 네.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큰 거는 뭐냐면, 당뇨병 환자는 심지어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도 없습니다. 네.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. 적정량을 드셔야 되죠. 그래서 당뇨 있는 분의 경우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거든요. 네, 그건 한번 다뤘었죠. 네, 그 당뇨 전 단계인 분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탄수화물과 과일 먹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당뇨 환자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네, 과량으로 먹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 건 적정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은 다 드시는 게 맞고, 그래서 과일을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적 이득을 소위 말해 다른 걸로 다 돌리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좀 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과일 자체를 아예 안 먹고 영양제로 대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하신 거에 포인트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당뇨병 전 단계인데 그럼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. 이런데 마음이 좀 깔려 있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. 영양제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영양 성분은 자기가 취하겠지만 어쨌든 혈당은 좀 더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환자도 탄수화물 섭취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. 네. 그래서 적정량이 중요하다. 그래서 그가 적정량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, 그래서 더 큰 거는 당뇨병 전 단계인 분에게 더 큰 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당뇨병 전 단계인 분은 당뇨병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, 위험도가 높잖아요. 네. 자주 측정해 보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추이를 계속 봐야죠.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좀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당뇨병의 원인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, 그 다음에 적정 체중 유지,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기반한 식이 조절. 이 세 가지가 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
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요것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혈당에 부담되지 않는 식사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 방법은 저희가 네, 지난번에 지난 영상을 만든 게 네. 있으니까 그 영상을 그걸, 오려 네.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네. 검색을 해봤어요. 영양제, 네. 비타민 이런 얘기를 하셔서. 근데 네. 뭐 그런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당뇨 전 단계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당뇨병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그럼 어떨까? 우리나라가 의외로 영양제 많이 드세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큼직하게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 관절염에 좋다는 글루코자민. 네. 요거는 이 성분이 아미노당이에요. 그래서 몸에 흡수될 때 아미노산과 당 성분으로 분해돼서 흡수되거든요. 그럼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동물 실험 결과 당 수치가 많이 오르더라라는 결과가 있고요.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식품에 나오는 글루코자민을 복용해서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안 오르더라 이런 결과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글루코자민은 그럼 당뇨병 있는 환자는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냐? 그게 아니라 만약 혹시 당뇨병 있는 환자분인데 내가 글루코자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꼭 주치와 선생님과 의논하시는 게 좋겠다. 두 번째는 혈당 추이를 봐라.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글루코자민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고 조절이 안 돼요. 그러면은 약을 늘리든 아니면 정말 그 글루코자민이란 그 영양 성분을 복용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글루코자민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당뇨약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메포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요거는 약은 이름은 되게 다양하거든요. 네. 성분이 그렇다는 거죠. 근데 이 성분이 작용 중에 그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12의 흡수 이게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복잡한데 근데 여기에 작용을 해서 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좀 저해하는 작용이 있어요. 네. 좀 근데- 충돌이 되겠네요. 네네. 사실은 이 비타민 B12의 작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약 중에 위산 억제제 중에도 그런 작용하는 약이 있어요. 어쨌든 그래서 만약 메포민을 드시는 분이 경우에는 이 비타민 B12 성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. 근데 여기서도 이게 그러면 메포민을 드시면 비타민 B12를 꼭 보충해야 되냐 여기서 좀 논란이 좀 있는데요. 근데 주의하실 거는 그 비타민 B12 결핍의 증상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빈혈, 철결핍성 빈혈과는 좀 다른 형태의 빈혈이 나타나고요. 두 번째는 비타민 B12 결핍이면 말초신경병증이 좀 나타나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도 좀 물어보면 이미 당뇨 있는 분들이 이걸 또 많이 알아서 환자분들은 영양제를 거의 90%가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분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쨌든 만약 메포민이라는 약을 드시고 있다면 내가 종합 비타민제 복용하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게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되면 병원에서도 처방받을 수는 있는데 본인이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면 이렇게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.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. 워낙 또 영양제, 비타민 네. 많아서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영양제 드실 때 어쨌든 당뇨 있는 분들은 이제 성분 중에 그 건강식품이든 이 당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네. 대표적인 게 이제 홍삼. 이런 홍삼 같은 경우도 여러 제재들이 네. 있잖아요. 근데 홍삼의 어떤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걸 드시는 과정에는 꿀을 섞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분을 좀 보고 사실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당뇨 환자분한테 영양제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
네, 일단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B12 네. 이건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드셔야 될 경우에는 꼭 드셔야 되는지, 만약 드신다면은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,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, 그러니까 비타민 B 성분이 든 이제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뭐 드시는 것도 괜찮겠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전 단계인데 과일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? 라는 질문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